우리나라 3대 자격증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 시험, 공부에 관한 모든 것. 뱅크스. 아까 저희가 사전 인터뷰라고 할까요? 가볍게 이제 담화를 좀 나눌 때 우리나라 3대 자격증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운전면허증,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흔하다는 거죠.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 법한 그런 자격증이고 그런 직업이잖아요. 한번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란 무엇인가 라고 여쭤보면 뭔가요, 이 사회복지사가? 우선 사회복지에 대한 민낯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도태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자선 사업의 형태들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인간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형태들로 이제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단순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미리 예방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인 개념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자는 측면으로 바로 사회복지라는 영역들이 이제 더 확장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런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보호받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 영역이 운영되고 있고 또 이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취약한 이런 취약계층 분들에게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곧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런 빈곤이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빈곤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바로 최적화된 자원을 연결시켜서 이분들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그리고 또 사후에 예방과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그러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 과거에는 3급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급은 폐지가 되었고요. 현재는 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 이상, 즉 전문학사기 이상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면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수료만 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2급 자격증입니다. 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현재까지는 시험 없이 그냥 수료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2급 자격증이라서 바로 이제 쉽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죠. 반면에 1급 자격증은 4년제 대학 또는 석사, 박사를 하셨거나 또는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17개의 과목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도 해요. 물론 또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시면 바로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 자격 요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요 워낙 어려워요. 1급 자격증이요? 네, 워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라는 학문 자체가 정통적인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복지는 바로 이런 빈곤이나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고 경제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문화적, 철학적, 심리학적 다양한 영역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사회복지다 보니까 각각의 갖고 있는 학문들이 갖고 있는 용어들이 서로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또 사회복지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총 8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갖고 2과목, 3과목, 3과목으로 시험을 봐서 아마도 국가 자격증 중에서 과목이 가장 많은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자격증 시험이 보통 4과목 또는 5과목, 6과목 정도로 바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1급은 8과목을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와, 진짜 많네. 그래서 이 8과목을 바로 하루에
모든 시험을 끝내고 그걸 통해서 1년에 한 번만 시험 보다 보니까 상당한 긴장감과 이런 압박감들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적 베이스가 요구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네. 그 하나의 학문을 깊이 있게 접근한다기보단 조금은 얇게 너무 다양해서 네. 용어 정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지식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그런 네. 시험으로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8가지 과목이 이제 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시험은 아주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하물며 깊이 예, 들어. 상당히 지역적이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히 공부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자격증이 두 가지인데 네. 1급과 2급. 네. 2급은 시험 없이 그 뭐 학점은행제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네. 전공했을 때 네. 자연스럽게 받게 되고 이건 너무 쉽다. 네네. 그리고 문제는 1급이다. 네. 1급은 국가 자격 시험을 꼭 봐야 되는데 네. 8과목이니까 정말 학문적 다양성도 있는데 심지어 깊다. 손동작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깊다. 예, 아주 깊다. 엄청 빡세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 이제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총 8과목 중에 4가지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지역사회복지나 법제론, 정책론, 행정론이라는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고 정적인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 동기를 좀 높이려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그다음에 경험들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게 바로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좀 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요령 있게 공부를 하셔야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차게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내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먼저 2급을 딸 거. 네. 2급을 따려면 뭐 사회복지 전공을 했으면 뭐 되는 건데 네. 그걸 하지 않았다면 뭐 학점은행제라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획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급을 따더라도 제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거하고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딴 사람하고 네. 뭐 차별은 없나요? 그래도 우리가 전공자에 대한 약간 그런 아우라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자,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편리성은 있는데 네. 바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틀어만 놓고 딴 행동들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점은행 즉 비전공자분들이 바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전공자들은 실제 강의실 현장에서 교수님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공자하고 전공자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볼 때나 또는 뭐 점수를 매길 때나 이런 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기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자격증 자체에 대한 차이는 없대? 네, 없습니다. 근데 좀 내실은 전공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2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본다면 굳이 사회복지 전공을 할 필요가 있나? 학점은행제로 이수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면 그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굳이 대학 자체를 사회복지학과로 갈 메리트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언뜻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한다는 것 자체는 교육 시험 공부에 관한 모든 것 뱅크스